윤석열 무기징역 1심 선고 후 하루가 지나서야 입장을 낸 장동혁의 기자회견. 아직 1심이기에 무죄 추정 원칙을 얘기하며 윤호개인과의 절연이 아닌 국민과의 절연을 선택하여 국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대로면 지선 필패는 당연한 일이기에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며 장동혁의 발언을 수습하러 나섰는데요. 극우에 잠식당한 국힘의 몰락, 다양한 패널들의 해석 함께 보시죠. 기자회견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극우 성향 지지층이 아닌 국민과의 절연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선 지방선거 반드시 패한다, 필패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장 대표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김민창 기자입니다. 당내 만료에도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심한 듯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읊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주십시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사실상 포기한 장 대표. 공고한 정치적 입지를 노렸다는 게 당내 주된 평가입니다. 지역적으론 대구 경북, 이념적으론 극우 성향을 기반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핵심 세력인 대구 경북 의원 다수는 장 대표의 이딴 강성 발언에 침묵 또는 동조해왔습니다. 이런 원내 기반을 바탕으로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까지 끌어들여 난공불락의 지도체제를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당원이 4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고성국, 전한길, 우리공화당과 함께 그들 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인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지지층 7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제 수호 전쟁에 참여하는 한 우리의 주시자, 우리의 총사령관인 장동혁 대표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장 대표에게 지방선거 승패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윤호개인을 이순신에 빗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야전 상의를 입고 첫 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공천 탈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장 대표 우클릭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주말 동안 연판장을 돌리는 등 세력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건전한 보수 세력 대변을 자청하면서도 탈당이나 분당은 못하는 친한계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가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관련된 선거나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안 냈어요. 꾸준히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어제도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하다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심지어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놀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자들도 너무나 강경한 입장을 내버리니까 진짜요? 라는 그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네. 이게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어제 윤석열 절연 관련된 요구를 했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절연을 주장했던 초재선 의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다. 오히려 그들이 절연 대상이다. 라며 일축해버렸습니다.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라는 표현도 했어요. 이건 아예 그냥 윤어게인을 쐐기를 받아가 버렸다. 같이 간다는 공식 선언이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제2의 내란 선언에 거의 버금간다. 근데 왜 놀랐냐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임박했을 때 한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거 나오면 입장 낼 거냐. 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 이 확장성을 가진 이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겠죠.
중도 외연 확장을 시키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부합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괴리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방선거까지 이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쐐기를 받거나 둘 다 나쁩니다. 이거는 너무 비겁한 거예요. 지방선거에 이기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제 관심 바뀌고요.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말거나.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체포영장 불법이라고 엄호하고 그 공간 앞에 가서 스크럼을 짰던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엄호하지 못해 안달이 났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없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과 함께 간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게다가 절연 대상은 전륜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더 황당무계한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보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 해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계엄에 대한 헌법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헌법적 심판은 뭐고 사법부 심판은 뭐예요? 헌법적 심판하고 사법부 심판 다른 건가요? 예. 헌재는 그럼 어떤 기관인가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돼야 된대. 아니 이미 헌재에서 이 사람은 탄핵이 돼야 된다. 왜? 정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유권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미 그렇죠. 선고가 난 건데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 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판사 출신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라면 무죄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심 판결에 대한 이 불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부정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보세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면 대법원에 가면 이거 깨질 거다.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네. 거기다 하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다. 이것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는 진짜.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저는 판사 출신이라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법률가라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 어제 설시를 들었으면 공수처에 왜 수사권이 있다고 했냐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경찰 기록이 있고 검찰 기록이 있고 공수처 기록이 있어요. 공수처 기록을 덜어내도 유죄를 인정하고 남는다는 게 직연 재판부의 그럼요. 판단이에요. 경찰은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이론의 그 여지가 얘기했습니다. 없거든요.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을 가린다. 왜곡하잖아. 혹세무민하고 맞습니다. 또 웃긴 건 네. 이거예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의 이 판결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논리가 안 맞는 이유는 사실은 지기현은 무죄라고 선고해주고 싶었는데 니네들이 하도 지기현을 괴롭히니까 지기현이 유죄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 설명한 허점이 거예요. 생긴 게 직위원의 마지막 네. 양심이다라는 봐봐. 표현을 썼어.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다. 이건 궤변 중에 궤변이에요. 아. 이거는 납득할 수 그러니까 없는 어쨌든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도 생각하기에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거네. 그러니까 판결문이. 논리적 허점. 나는 이 말이 장동혁이라는 인물도 판사 출신인데 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양심을 거기다 남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완벽한 논리로 판결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기현이란 판사는 그거보다 양심의 흔적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남긴 거라고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이걸 인증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법부를 거의 매기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사법 매기는 출신인데. 그리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전환길 씨를 품자. 뭐 이 얘기도 해요. 근데 이상한 비유가 있는데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 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웠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뭔 말이죠? 민주당엔 반미 친중이 없고요. 일단 극렬 주사파도 없고요. 김어준의 가짜 뉴스 자기 편으로 삼지 않고요.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큰 스피커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친화적인 분,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 공존하고 있는데 그걸 전환길 고성국을 끌어안는 이 정당성으로 민주당을 끌고 들어온다.
대단히 나쁘고 비겁하다. 그리고 왜 민주당을 계속 친중 반미 프레임을 씌웁니까? 내란으로 미국으로부터 비토받고 항의받고 대외 신인도를 나락가게 한 게 국민의힘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게 결론은 이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하고 싶은 말은 윤 어게인들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 전환길 고성국 당신네 같은 최강 스피커가 나를 안 도와주면 우리 당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여기 소정파들이 나한테 윤석열 이 지지한 사람들하고 절연하라고 나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온몸으로 저항하려고 하는데 나 힘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도와서 이 말 하려고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장파 24명 그러니까 절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과 그러니까 뭔가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외연 확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뭐 전환길 고성국 뭐 이런 인물들과의 그 연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조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지금 기존에 있던 지자체 장들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뉴페이스한테 공천을 주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예. 하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뉴페이스가 없다고. 국민의힘에는 뉴페이스 공천하고 싶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고 필패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언론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왜냐하면 본인한테 비토 넣고 반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낸다라는 이유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의 이 인식과 이 체제로 치르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문제는 그 이후인 것 같아요. 포스트 장동혁이 국민의힘에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이 체제가 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그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대표가 있는 당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표로 보여줘야 되고 실제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인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예컨대 뭐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국민의힘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절절히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장동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나서서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계속해서 포스트 장동혁이 없다 그 말을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장동혁은 더 이상 설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 지금 자기 위치가 어딥니까? 자기가 의원이 된 곳은 영남권이 아니에요. TK마저도 지금 그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분이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절실하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오히려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윤 어게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세력들 뭐 강성, 극우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면 지금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가 있는 정당이라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들이 등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 이름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 당 이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잖아요. 오늘 장동혁 대표 관련돼서 또 입장이 걱정된다,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 재건을 위한 목소리들을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뭐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자체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또 얼마나 갑갑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청 답답할 거예요. 당이 도와주기는커녕 완전히 표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뭐 서울, 부산 다 지금 국민의힘 이 소속인데 굉장히 지지율 같은 거 좋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정쟁의 구도에서 당내 이런 공천 과정도 접근하는 게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 뉴스다이브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1심 선고에 대한 직영판사 판결문 내용을 좀 얘기해봤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반응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현안 뉴스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뉴스들도 있고 뭐 SNS, 특히 X를 통해서 여러 기사들 공유하면서 각각의 관심사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근무 강도가 다른 공무원들의 3.7배가 된다라는 기사를 또 대통령이 공유하기도 했던데 이런 내용들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내용들 얘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판결에 대한 그 뒷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뭐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주말 지나면서 이 판결 이후에 대한 뭐랄까 후속 관련된 네. 정치권 반응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지지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대응도 있겠죠. 지금 저희 댓글창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 네. 이분들에게 뭔가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어제 선고가 나고 어제 저녁에 서울 구치소 앞에 집회 사람이 신고를 없었죠. 했는데 2,000명 신고를 했대요. 근데 100명이 잘 안 되는 인원들이 20명 정말요? 모였다고 예. 얘기하고. 20명. 거기 취재진들이 절반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취재진이 50명은 됐겠다. 아니 그리고 어제도요 그 선고할 때 동문 앞에 그 법원 법원 앞에, 삼거리 예.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 모였었잖아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었대요. 근데 경찰은 1,600명인가 모였대요. 그런데다가 선고 끝나자마자 그냥 다 사라졌대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존하는 그들의 부피, 덩어리의 크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아요. 언론에서 마치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볼륨인 뭔가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해 주는 것은 몹시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좀 동시에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있으면 대한민국은 존속이 어려울 겁니다. 어제 윤석열의 1심 선고 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 했었고요.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절연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절연과는 좀 먼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는데도 선장이 닷을 끊어내질 못하고 있네요. 잘 아시겠지만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닷을 빨리 끊어내야지 더 넓은 바다로 항해가 가능한데 물론 폭풍이 칠 때는 안전한 항구에서 닷을 내리고 조용히 있는 게 피해를 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내란이라고 하는 1차 커다란 폭풍우가 1심 선고로 끝났으면 이제 과거를 털고 새로운 전향적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뭐 지기현 판사보다 더한 어제 오늘 판결 어제 판결에 대한 오늘 장 대표의 이야기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고요. 여전히 폭풍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다로 가지 않겠다. 내란의 항에 머물면서 보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장동혁 대표 입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예, 자세히 보니까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바로 탄핵 결정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2.3 비상계엄이 났을 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투표를 통해서 계엄 해제를 했던 19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슨 장동혁 대표가 마치 계엄을 뭐 옹호하고 이런 것처럼 언론에서 또 민주당에서 그걸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이걸 끊어내고 본인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1심 판결이 이제 어저께 나왔던 것이고요. 예. 안타깝게도 무죄를 기대를 했지만
그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은 이 판결 내용은 법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뜯어봐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치밀하지도 않고요. 또 해석에 여러 가지 또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보면 법적인 판단이 1심이 있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상 앞으로 2심, 3심을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뭐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계엄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은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의 반복이 절연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로 나가고 혁신하고 변화하는 거, 이것이 곧 외연 확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근데 약간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사실 내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 중에서 갈리지 않은 부분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게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부분하고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에는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납득을 안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스탠스를 확실하게 했다.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 공범입니다. 라고 전 자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아니 누가 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워딩을 장동혁 대표 뭐라고 하셨냐 했을 때 참담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예. 재판 결과 안 받아들이신 거고, 두 번째는 사과와 절연을 반복하는 주장은 분열의 씨앗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난 윤핵관과 계속 가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대통령의, 이 워딩이 핵심이죠.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 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이 절연 대상이다. 아마 뭐 한동훈 비롯해서 제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겠죠. 결국에는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라 분명히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도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저는 6.3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국민의힘 행태를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보고, 왜 계속 윤석열 방탄을 자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을 거부하는 순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국민의힘은 단순히 내란범이 아닌, 국민이 아니라 내란범, 윤석열 편에 서겠다고 그냥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방탄을 하겠다고 지금 대국민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죠. 정말 6.3 지방선거 승리하시고 싶으시면, 국민의힘을 다시 괴멸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을 세우고 싶으시면,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거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 윤석열과 절연을 얘기하셔야 하는 게 지금 순차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윤석열의 호위무사, 윤석열 방탄, 그 내란 공범임을 자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부분, 다양한 이 부분 잠깐 반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 이꼴 내란 이렇게 그걸 공식화해 왔는데, 사실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누구보다도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판결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수사를 했냐면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계엄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법에 보면 직권남용죄는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인정돼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두 번째,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해도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고발장에 내란이라는 그 죄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사를 병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수처에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는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 판결문을 뜯어보면 지규현 판사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필요하다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한 건 뭐냐면, 얼마 전에 김용 우리 전 민주원장이었나요? 그분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국회 와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 국회의장도 가고
하여튼 뭐 그 실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분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책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석 허가 중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을 보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저는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우리 윤 대변인도 그렇고 444일 동안 뭐 외국에 살다 오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현실 그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계엄이 곧 내란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 두 가지 문제는 444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 이진관 판사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 판결한 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규정됐던 문제죠. 예. 모든 계엄이 다 내란이라는 게 아니라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리고 국회를 국민의 대의가 아닌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그래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의 그렇죠. 폭동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상기업이 내란이라는 거고요. 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여죄 맞습니다. 수사할 수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재판장들이라던가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현 판사도 원래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하로 풀어줄 때 아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야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란 재판 1심 선고문에는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마 법률의 일반성 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다시 공수처 운운하고 또 내란죄가 아니라 뭐 그 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철진한 주장을 440 동안 하는 것은 그간의 오랜 동안의 법률적인 진행 과정들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판단하고 있는 이 역사적 444일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라 갖고 무슨 의도로 도대체 대관절 1심 판결에서 나는 곧 윤석열이다 라고 장동혁 대표가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이야기를 하자면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위원 재판장이 구속 취소를 할 때 그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거는 변호인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장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에 관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선고문에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공수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아예 듭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점,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과 예. 관련돼서요. 예. 그 규정을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만 가지고는 직접성이 있는지 수사 과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고발장에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병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사 과정상 인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위원 판사도 쭉 기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판결 직위원 판사의 오늘 어제 그 판결문을 민주당이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본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불소추 특권, 소추라는 그 개념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불가능해도 수사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불소추, 소추라는 의미는 공소제기만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은 거기서 빠지는 게 돼요. 그러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지금 속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단했던 근거가 헌법 84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는 재판이 제외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법부가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예. 일단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의견을 낸 것 중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덧셈 정치고 외연 확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도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친한계는 뭐 징계를 하고 이렇게 뺄셈 정치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윤 어게인 세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아내는 게 그게 이제 덧셈 정치라고 하는 건가? 정말 이게 지선에서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건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갑니다. 결국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장도영은 망하게 돼 있다. 예. 본인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좀 갑갑하겠습니까? 좀 애도를 표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을 제명시키고 자신을 지지한, 그래서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지한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과 계산을 끝낸다. 나 있게 한동훈 제명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데 다 해줬어. 이제 계산 끝났다. 이거는 호준석이 정확히 재산 끝났다라고 말한 것도 근거고요. 그 다음에 장동영이 아마 노렸던 거는, 대표가 노렸던 건 이준석과의 선거 연대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중도 확장을 하고 뭐 오세훈, 안철수, 그다음에 뭐 유승민까지 엮는 그런 그림을 분명히 구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계속 신당 창당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한동훈은 제명시켰지만 윤어게인파들, 부정선거론자들의 요구는 계속 끝이 없다는 거죠. 뭐 고성국 계속 뭐 전두환 사진 다루라고 하고 뭐 계속 그 디렉션 내리고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구를 계속 들어드니까 계속 하청업체, 하청기업으로서 국민의힘이 전락하고 장동혁도 이 윤어게인 세력의 얼굴 마담이 돼버렸고,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국민의힘과 장동혁과 이준석이 당연히 선거 연대를 할 이유가 없죠. 자신도 망가진데 왜 굳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중도성 확장도 결국에 실패하는 거고, 결국에는 한동훈 걔는 그러면 제명시켰으니까 그냥 조용히 꺼질 줄 알았더니 부서질 기미는 없고 전국적 순회를 하면서 막 콘서트 엄청 많은 사람들이 더 오히려 결집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장동혁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수를 뒀고, 이러한 뺄셈 정치의 끝은 결국은 괴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친한계 측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퇴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뭐 김영우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이렇게 폐쇄적인 정치, 뭐 예를 들면 진지전, 뭐 그리고 철옹성을 만들자, 막판에 친정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것들은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 인기가 떨어졌을 경우에 흔히 취하는 그 정치적인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혈주의로 인해서 우리 내부를 다지고 외부의 공격으로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진지전, 공성전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희한하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으로 영입해서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어서 승리해서 여당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권 말기에 보여주는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떨어진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야당에서 지금 한참 예. 공격적인 공세로 나가야 될 이 시점에 오히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친한파를 축출해내고 친장동혁, 친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공성전에 돌입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 있을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선거라던가 국민의 생활과 민생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뭐 지방선거보다는 이후에 있는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가지려면 당대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권을 계속 장악해서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해서 선거에서 지고 이길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1인자, 당권의 지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수세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정당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가늠자로서 한동훈계에 대한 축출과 더 폐쇄적인 당 운영,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와 정치 활동들, 이런데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선을 그러면은 필패를 해도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세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셔서 이제 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이제 내년까지고요. 내년에 가면 다시 새로운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공천권 행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친한계 뭐 축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 자체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여론조작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명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동 사진을 댓글을 자기한테 불리한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서 그 댓글러의 아들을 찾아서 그 아이의 사진을 건다. 이건 아동의 인권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뭐 우리 당을 공격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아동인권 문제가 그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를 끌어안고 가면 좋겠지만 방향이 다르면 부산행 기차와 서울행 기차는 따로 달려야 되는 거지 부산행 기차와 서울행 기차를 묶어서 같이 달리게 한다? 그거는 아무데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새롭게 심판을 받겠다라는 선언이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장 대표 입장 발표 직전에 그런데 이제 최고위에서 요 관련해서 좀 오랜 시간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좀 강한 만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내부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선에서 지면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그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장동혁과의 절연을 하려고 하죠. 왜냐? 윤석열과 절연을 안 하니까 본인이 선거에 지게 생겼고 본인이 지기를 잃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동혁과 거리두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리두기가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냐? 윤석열과 계속하고 구구세력과 같이 하고 중도층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내부에서도 왜 그런 저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상하게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나 지도부의 행태가 뭐 한동훈 제명, 뭐 배현진 제명 기준이 있었냐? 과거에도 한동훈의 발언, 그다음에 김 최고위원의 발언, 배현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징계를 내리셔야 그 기준표를 자신 있게 내놓으실 수 있느냐 저는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 8조에 명시되어 있는 8조 4조 헌법 8조 사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위들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계엄이 내란인 것도 인정 안 하고요. 그리고 기본권, 그러니까 권력 분립, 이 삼권 분립이나 사법의 판결 자체도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행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전직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근거와 설명이 없다라고 하면 우선 판결문부터 전 제대로 그거를 정도가 하셨어야 되는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일관적으로 계속 판결문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심 판결은 이거에 대해서 뒤질 만한 충분한 근거 설명을 내놓지부터 주장하는 것 자체가 판결문 자체에 읽지도 않았다.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헌법사 내란의 조건이라든가 직연 재판부 핵심 이런 사안의 내란죄 성립 요건부터 다시 읽어보시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법리에 맞지도 않는 행위를 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권력 분립이라든가 이런 정당의 기본,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행위로서 발언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본인이 만들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윤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지 못한 것은 혹시라도 극우 유튜버들 전한길이나 고성국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서의 정당의 목표는 승리하는 거고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수파로 만들고 상대 경쟁 후보의 정당을 소수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정책 탄압이다.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는 것은 곧 내란을 동조하는 발언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당내에 있는 합리적인 의원들보다는 향후에 전한길이라던가 고성국 씨라던가 이 극우 유튜버들이 입당을 전제로 내지는 입당을 하지 않더라도 엄호하는 세력을 가장 중심 세력으로 두고 당내 반대파를 사전에 다 척결해서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당내 비주류라던가 비당권파가 아니 선거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마저도 절멸시켜버린다라면 당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패배하더라도 이거는 뭐 부정선거고 또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우리를 탄압했기 때문에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는 논리로 아마 선거 패배를 돌파하고 또다시 1년 후에 뭐 그 당대표 임기가 끝난다고 하는데 총선을 앞둔 그 당대표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에 재도전해서 아마 당을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로 인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것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오죽하면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 당내 국민의힘 내부에 많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전직 의원들께서 이거 도대체 제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광분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체제는 지방선거 승리가 아닌 차기 당권에서의 공천권을 행사해서 당내에서의 영원한 영구 집권, 당내 집권 이외의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총선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에 지배받는 그런 극우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지금 두 가지를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이 뭐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한테 이미 장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극좌 유튜버 김어준 한 사람에 의해서 뭐 당대표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뭐 대선에 그 경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뭐 김어준 씨를 콕 집어서 이렇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 뭐 그거는 그 민주당이 이미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87명이 모여서 뭐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이런 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뭐 우리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미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 분립을 갖다 훼손하는 입법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을 뭐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좀 너무 같은 여야의 어떤 균형 관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여러 입법을 하고 있어서 위헌정당 대상이다.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사법개혁 3법을 하고 있는데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관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이제 관계 우리가 그 재판 소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 판검사가 지금 어떠한 인혁당 사건부터 어떠한 짓을 자행해 왔습니까? 최근까지 우리는 정치 판검사가 했던 행위들을 다 지켜보지 않았나요?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기존의 사법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방탄입니까? 이걸 이재명 방탄으로 얘기하시는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방탄이라면 저희는 100번이고 방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눈에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법 왜곡죄, 잘못된 해석을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재판관 증언 정말 수천 건 수만 건이 쌓였는데 계속 재판은 딜레이되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 국민들 신음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 증언하는 거고 재판 소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의 결이 오직 민주당 딱 하나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방탄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북한과 이재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입니까? 당 자체의 비전도 없고 가치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까? 이제는 북한과 이재명 대통령 좀 내려놓으시고 반대를 하고 싶으시면 더 나은 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어떠한 거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시하십시오. 가장 쉬운 정치 하지 마시고 사법 카르텔 수호자 하지 마시고 윤석열 수호하지 마시고 방탄 정치 호위무사 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을 지키는 그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제가 반박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 개혁 뭐 입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법 질서 우리 형사사법 70년간의 역사를 다 파괴하는 그런 입법이었고요. 법 왜곡죄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입법 왜곡죄를 좀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부터 처벌하는 그런 입법을 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법 왜곡죄를 통해서 판사의 판결을 입맛에 맞게 요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법이고요. 그다음에 사심제를 허용한다는 건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모든 재판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위반해 다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다. 이거야말로 정말 사법질서 파괴이고요. 저는 이러한 입법은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 그거 구제하자고 사법질서 전체를 파괴한다. 시스템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권이 뭐 계속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민생 경제, 서민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원 개혁하고 사법 개혁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뭐 짧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예. 잘 아시겠지만 뭐 백발을 양보해서 공소 취소 모임이 양날의 검 부당한 공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억울함을 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또 거꾸로 검찰에 대한 지나친 정치권의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 뭐 그런 거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또 그 강성 유튜버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다. 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합당에 대한 것을 끌고 나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집단지성으로 합당은 지금 말고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백발을 양보해서 설령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던가 일부 유튜버에서 여론이 움직이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 정치적 무게라던가 위법의 무게, 헌법을 파괴한 무게가 동질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내란을 지지하는 정당과 더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함없이 부동산 부자들만을 가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죄를 받고 있는데 왜 판사만 유독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서 직권남용을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법 왜곡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낡은 관습과 그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든 국민들과 사법부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번 사건 내란이고 내란의 최종형인 사형의 구형과 그리고 무기징역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다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민의힘만 이렇게 뒤처진 낡은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윤어게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전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서의 국민의힘의 보수의 그 생명력 이제 종말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마지막의 모습 피날레를 보여주는 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내란 옹호 발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